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북의 출생아 수가 9천 명 선으로 떨어지고 전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인구가 줄어 인구 절벽을 더욱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농촌 지역은 물론 중소도시에서도 부인과 병원이 줄어 원정 출산이나 출산 난민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납북어부들이 재심 끝에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항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새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전북에서도 관심 가는 사안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소멸의 심각성을 누차 강조했지만 이를 개선할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의 깊은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협치를 복원시킬 적임자라는 겁니다. 또 총리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해 책임 총리로 국정 운영을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책임 총리에 대한 생각은 늘 변함이 없고 외교조차도 대통령의 외교를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무겁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방의 위기는 아이를 적게 낳아서가 아니라 돈과 사람, 기업이 좁은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도시 정주율을 높이고 민간기업 정착과 재정분권을 확립하는 등 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 시도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라든지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달라는 그런 식의 요구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균형발전 의지에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여서 재임 기간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 수가 줄어들면서 인구 감소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출생아 수가 9천 명 선으로 떨어져 위기감이 더 높아졌는데요. 이런 추세가 날로 가속화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를 보면 전주를 제외하고 모든 시군에서 줄었습니다. 익산이 6천 명 이상 줄어 감소가 두드러졌고 군산과 완주가 2천 명대, 정읍과 고창, 김제, 임실, 부안, 남원이 1,000명대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17,915명이 감소해 감소폭도 최근 10년 내에 가장 컸습니다. 인구 감소는 수도권이나 전주 등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사망자 대비 출생아가 적은 자연 증감이 주된 이유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자연 감소가 806명. 그러니까 사망이 806명이 더 많은 거예요. 2018년도에는 470명이었거든요.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지난해 도내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9,078명, 역대 처음으로 10,000명을 밑돈 건데 4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겁니다. 9,000명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인구 절벽, 굉장히 시급한 시기에 다다랐고요. 이 환경을 극복하고 조성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아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2016년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고 격차도 해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 증감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지역의 존립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자연 감소가 시작됐는데 점점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187만 명대를 유지하던 전북의 인구는 5년 만에 181만 명 수준으로 추락했고 올 연말에는 180만 명을 밑돌 전망이어서 그야말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네, 180만 명도 불안한 전라북도 인구. 이렇게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 이미 시작됐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산율까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얘기인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부인과를 찾아야 하는 원정 출산, 도내 일부 농촌 지역의 사례로만 알았는데 군산 같은 이 중소도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출산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한 카페 회원이 지난 2007년 군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첫 아들을 낳았다며 감격스런 등남의 기쁨을 나눕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해당 산부인과에서 아기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때는 전문의가 3명이었지만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원장만 혼자 남게 되자 진료 부담 탓에 아예 분만을 포기한 겁니다. 혼자 하기도 힘듭니다. 아무래도 산부인과 이제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죠. 그만이 없으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군산의 또 다른 산부인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산모로 북적이던 복층 분만실은 잡동사니 창고로 바뀌었습니다. 2, 3층이 원래는 그런. 그래서 다 이번에서 분만실이라서 분만실을 누가 빼고 있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사건은 군산에서 산부인과를 갖춘 민간 병원은 모두 8곳. 이 중 분만실을 없앴거나 처음부터 없던 곳이 4곳으로 절반에 이릅니다. 나머지도 임산부 초음파 검사나 부인과 진료를 위한 내원 환자만 받으면서 정작 애 낳을 때가 마땅치 않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쉽죠. 전주로 가는 산모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군산에 선택지가 너무 없어서. 중요 의료시설인 산부인과 분만실이 위험한 데다 돈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영 기피시설이 돼버린 겁니다. 민간에 맡기고 그냥 나중에 어떻게 잘 되겠지 해서는 안 될 거고요. 전라북도 내에도 12개 정도의 공공의료 기관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최소한 야간 분만이 가능한. 인구 규모 27만이 넘는 도내 세 번째 도시 군산시에서도 원정 출산과 출산 난민은 인구 감소 시대가 곧 현실화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렇게 분만실 운영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공공의료기관이 그나마 희망일 텐데요. 군산에는 다행히 의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 실태는 민간 의료기관과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분만실 운영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군산시마저 묵인하면서 인구 절벽을 막을 최소한의 공적 책임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민원 게시글입니다. 성탄절 다음 날 임신한 지인이 본인의 추천으로 군산 의료원에 갔는데 자연분만을 원하는 산모는 더 이상 진료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고 발길을 돌렸다는 내용입니다. 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버금은 좀 사실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딱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산시의 답변은 더 가관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인력 수급 문제로 자연분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무책임하게도 시내 민간 병원을 찾아가라고 4곳을 추천해 준 겁니다. 한 분이 출산 휴가 들어가고 한 분은 그만두고 정확한 그 사정까지는 솔직히 저희도 잘 모르고 있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줄 알았지. 작년 3월 의료진이 1명 줄어 자연분만을 포기했다는 의료원 측 설명인데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지난해와 재작년을 비교해봤더니 전문의 숫자가 2명으로 1명 줄었을 뿐인데 자연분만은 무려 3분의 2 토막 났습니다. 전문의 숫자가 지금처럼 2명일 때도 연평균 80여 건의 자연분만을 해왔고 심지어 1명일 때도 145차례나 자연분만으로 신생아를 받아냈습니다. 그 사이 자연분만은 선별적으로 받고 수술이 꾸준했던 것을 보면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짐작케 합니다. 시간도 좀 길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왕절개. 저희가 이제 고위험 환자들 산모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앙 결들이 좀 높죠, 비율이. 의료원 측은 취재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분만실을 24시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헌지로의 원장님 다 보고를 제가 드렸고요. 원장님께서도 담당 메인 과장한테 얘기해서 지금 두 분이 근무하시니까 일단 오시는 환자분들은 다 거기에 맞춰서 해주라고 원장님도 지시를 내렸어요. 관리 책임이 있는 전라북도는 자연분만 기피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 부분을 인지를 못했고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 할 수 있도록. 인구 감소로 머지나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게 엄연한 현실인데
공공의료기관은 물론 자치단체마저 맘 편히 아이 낳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적 여건 조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김성주 전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성주 전 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정치권은 분열돼 있다며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탄소소재법 통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도시 전북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 전북이 1중대나 2중대가 돼선 안 된다며 평화당이 내세우는 다당제의 역할론을 일축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전주 시온성교회에서 정치개혁 보고대회를 열고 총선 전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당내 의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전북도민이 양당제 극복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호소하며 총선에서 힘을 얻게 되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남북 어부들이 재심 끝에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새로운 증거도 없이 항소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허윤호 기자입니다. 1967년 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 납북됐던 난정길 씨. 5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간첩이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모진 고문 끝에 방공법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남 씨는 이번 재심 판결로 50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고통을 겪었던 5명의 동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순단 세월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세월은 내가 화났고 한 번도 몰랐어요. 남 씨는 지난해 7월 열린 1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항소하면서 남 씨와 피해자 유가족들의 고통은 6개월 넘게 지속됐습니다. 분통도 터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저도 막 하루하루 지내는 게 좀 조마조마하고 그랬어요. 이날 기다리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과 구타는 인정되지만 법정에서는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었다며 항소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공판에서의 진술도 고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설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의지로 진술했더라도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 조업을 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상소하지 않는다는 과거사 재심 사건 관련 대검찰청 지침과도 어긋나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시킨 무리한 항소라는 비판을 명키 어렵게 냈습니다. 재판을 했을 때 유죄로 쓸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검찰도 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요. 검찰은 2심 판결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연노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입 전형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수능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의 답안지가 별도로 배부되지 않아 해마다 400여 명의 단순 부정행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중 사회통합 전형 개선안에 면접과 수능 최저 학력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주 화산체육관에 전국 6번째로 컬링 전용 경기장이 들어섭니다. 전주시는 국비와 지방비 등 1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화산체육관 부지 내에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2,000제곱미터 규모의 컬링 전용 경기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컬링 경기장은 빙상 경기장 옆에 있는 잔디밭 지하를 활용해 지어지며 완공 이후 지상 공간은 계속 잔디밭으로 유지됩니다. 전주시청 본관에 조성될 도서관과 관련해 전시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3월까지 2억 원을 들여 시청 본관 1층 로비에 벽면 서가를 설치하고 2만 권의 도서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별도의 열람 공간이 없고 대출도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전직 유도 코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5살 손모 씨에게 징역 10년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1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신유용 씨를 전지훈련 숙소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재판 도중 피해자를 고소해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남원시가 농업인의 월급제 상한액을 늘리고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한 농가는 영농자금 등의 경제적 부담이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가 전합니다. 남원시가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남원시는 월급 지급 상한액을 지난해보다 50만 원 가까이 늘린 272만 8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가는 3월부터 9월까지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이 무주사랑 상품권을 오는 20일부터 카드형으로 발행합니다. 무주군은 도내 최초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전 시 카드 상품권은 휴대폰으로 구매해 쓰면 됩니다. 2월 중순부터는 고향사랑 페이 앱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며 사용 내역 조회나 잔액 관리도 가능합니다. 2020년에는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편리하도록 카드형 상품권 발행을 기획하였습니다.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부정 유통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읍 시 단풍민 씨름단이 유명 선수를 대거 영입해 전력 보강을 이뤘습니다. 정읍 시는 2018년 추석대회 백두장사인 서남근 선수와 지난해 구례대회 금강장사인 전도원, 증평 인삼배 태백급 1위인 황찬섭 선수를 영입하는 등 씨름단을 새롭게 재편해 올해 각종 씨름대회에 출전합니다. 장수군이 친환경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유용 미생물을 배양해 농가에 공급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처녀 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 보조 사료와 클로렐라, 악취 저감제 등 13개 품목 900여 톤의 유용 미생물 제재를 무상 보급할 계획으로 오는 1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개화면 개화 2마을 주민 44만 1,000원, 부안군 하서면 등용 2마을 주민 21만 5천 원, 서당마을 주민 12만 5천 원, 무주군 분하면 상대공 마을 주민 15만 원, 남원시 대산면 왈길마을 주민 20만 원, 김제시 공덕면 마현마을 주민 41만 4천 원, 외항마을 주민 23만 9천 원, 동자마을 주민 13만 원, 양반마을 주민 30만 원, 서원마을 주민 12만 6천 원, 송정마을 주민 36만 7천 원, 저동마을 주민 19만 9천 원, 익산시 여산면 동천마을 주민 20만 원, 외사마을 주민 30만 원, 임실군 지사면 사촌마을 주민 21만 7천 원, 실곡마을 주민이 7만 9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어린이 예술단이 오는 19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두 번째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어울누리 밴드 콘서트가 오는 18일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은 오늘 영화 설악 사냥의 땅 사람들을 상영하고 관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북 도립미술관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한 홍선기 작가의 작품이 오는 30일까지 전시됩니다. 완주 산속 등대 미술관의 네 번째 기획전이 오늘까지 마련됩니다. 도내 정보화 마을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수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북도청 민원실 옆에서 열립니다. 설을 앞두고 오늘 전주시청 로비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설맞이 생산품 이동 장터 행사가 열립니다. 임실군은 오늘 군청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사랑과 고백, 프로포즈를 주제로 한 트릭 아트 공간 고백스타가 오늘 익산 아트센터에서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이 2020학년도 고전번역 연수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낮 기온 4도, 익산 영하 4도에서 4도, 동북권 무주는 영하 7도에서 4도, 진안 영하 7도에서 2도, 서해안권 군산은 영하 3도에서 3도, 고창 영하 7도에서 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완주, 고창과 무주에서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